돈 선거 뭐 그런 말들을 계속 합니다만은 올해 중간 선거만큼 돈지랄하는 선거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지출한 비용이 지금 레코드 하이, 역대급 최고 기록을 지금 갱신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거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됐느냐 봤더니 공화당 쪽에서, 이 빨간색이 공화당인데요. 공화당 쪽에서 선거 자금을 더 많이 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4년 전 중간 선거에 비해서는 자금을 좀 덜 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어차피 해도 질 게임이면은 돈이라도 아끼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 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공화당의 지출이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공화당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돈을 이만큼 쓸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돈이 모였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만큼 민심이 공화당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무작정 쓸 수는 없는 거니까. 반대로 민주당 쪽에는 돈이 지금 모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14년 중간선거 때하고 2018년 중간선거 때를 놓고 보면은 민주당 쪽에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 곡선이 올라가는 각도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을 저희가 보는데, 하지만은 공화당 쪽에서는 사실은 지난 10년부터 별 큰 차이가 없이 오다가 지금 올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여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이 공화당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이 돈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돈의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 민주당이 줄고 공화당이 늘었으나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역대급 선거 자금이 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올해 선거에서 93억 달러 정도가 풀어진다고 하는데 2018년 중간 선거에서 풀렸던 돈이 71억 달러였으니까 그것에 비하면은 한 18억 달러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4년 사이에 18억 달러가 늘었다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TV, 라디오, 디지털 광고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주로 광고 비용으로 이 돈이 거의 대부분 쓰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연방 하원, 상원, 주지사 그리고 지역 경선에 이 돈들이 지금 쓰이다. 정당, 후보, 정치행동위원회가 팩이라고 부르죠. Political Action Committee. 이런 팩들 그리고 외부 지출자들은 이미 경선에서 48억 달러를 이미 쏟아부은 상태이다. 선거일에 앞서서 지난 6주 동안 또 다른 45억 달러가 이제 사용이 될 것이다. 이게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예비 선거 때 이미 48억 달러 정도가 지출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선거 자체가 이미 뜨거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 선거에서도 한 45억 달러 정도가 사용이 될 것 같다. 이제 추정치입니다만은 대체로 이건 맞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선거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고 있는 오픈 시크릿이라는 단체에서 실라 크룸홀츠라는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돈과 후보 그리고 더 많은 정치적 분열을 보고 있다. 그렇죠. 이번 중간 선거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양극화 소용돌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게 정치적으로 양극화되다 보니까 더 뜨거워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금의 흐름도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상원 후보들의 지출은 2018년에 2배인 반면 이게 중요합니다. 상원 선거에 돈이 더 2배로 늘어났고 하원은 30%만 늘어났다. 그러니까 상원 선거가 연방 상원 선거가 연방 하원 선거보다는 좀 더 뜨거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죠. 민주당원들은 수중에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 돈은 민주당원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돈이 많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돈은 약 13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돈은 11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이 가지고 있는 돈이 공화당 가지고 있는 돈보다 한 20% 정도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가지고 있는 거 다 올인할 기세고 민주당은 가지고 있는 돈을 아낄 기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픈 시크릿의 연구 책임자인 사라 브라이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큰 요소는 상원 공화당 예비선거가 엄청나게 비싼 선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선에 가기도 전에 선거 초반에 엄청난 돈이 쏟아졌다.
상원 의원 경선이 가장 비싸게 먹혀드는 곳은 펜실베니아 경선이라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의 맥맷 오즈 박사,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맥맷 오즈 박사하고 민주당의 존 피터먼, 이 패터먼 부주지사, 이 펜실베니아의 연방 상원 의석을 놓고 둘이 아주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1억 5,38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1억 5,380만 달러. 영어로 이야기하면 153밀리언 이상을 쓴 겁니다. 거의 154밀리언을 쓴 건데 거의 로또 터지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은. 그리고 2등은 이제 오하이오주가 차지했는데 오하이오주에서도 지금 1억 2,150만 달러, 그러니까 121밀리언 돈이 쓰였다는 얘기인데 엄청나게 뜨거운 선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 광고에 쏟아붓는 막대한 지출은 양당이 워싱턴과 전국에서 권력을 잡아야 하는 절박함을 반영한다라고 CNBC에서는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몇 차례 차이가 안 나죠. 지금 하원에서는 딱 9석 많습니다. 9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화당에서 5자리만 뒤집으면, 민주당 의석이었던 자리를 공화당이 5자리를 뒤집어서 가져가면 그럼 이쪽은 5자리가 줄어들고 이쪽은 5자리가 늘어나죠. 그래서 10개의 차이가 생기면서 공화당이 한 자리가 더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화당은 최소 5자리만 뒤집으면, 지금 기존의 공화당 자리는 지키면서 5자리만 뒤집으면 되는데 210석 정도가 되는 민주당 중에서 현재 민주당 의원이 현직 그 하원 의원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그렇게 판단이 되는 지역은 31개밖에 안 된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곳도 있고 뒤집히지 않을 것 같지만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31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100 몇십 개를 지역을 지금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최소 5개만 뺏어오면 되는데 지금 사실은 뺏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맥시멈으로 봤을 때는 75석 정도까지 뺏어올 수 있다라는 예상치들이 과거에 나왔었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좀 기류가 변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쪽 마가 유권자들의 동력이 약간 좀 떨어져 가고 있고요. 부정선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동력들이 약간씩 떨어져 가고 있고, 이 민주당 쪽에서 아주 여론몰이를 강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공화당한테 무조건 유리한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략 한 25석에서 40석 사이 정도의 연방 하원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건데 지금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맥시멈 75석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상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대 50의 상황에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단 한 석만 뒤집으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실제로 한 석만 뒤집을지 몇 석 더 뒤집을지 이것도 지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몇 군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민주당 현직 의원 자리가 공화당 의원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한 5개에서 맥시멈 7곳 정도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 3, 4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화당 상원의원 자리 차지하고 있는 자리인데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곳들도 한 2군데 정도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몇 군데가 공화당으로 바뀌고 몇 군데가 또 민주당으로 바뀌고 이렇게 서로 뒤집히면 실질적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있는데 아마 기껏해야 뭐 한두 자리 정도 앞서는, 그러니까 52대 48 뭐 이런 정도 규모로 상원 다수당이 되는 그런 아슬아슬한 다수당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상원 선거도 저희가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그런 상태이다. 이 정도까지는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혼탁한 선거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네거티브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가 많고 혼탁한 선거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어느 누구 말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내용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라든가 이런 인신공격 내용에 너무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일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주에서 연방 상원하겠다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어떤 건지 정도는 좀 파악을 하시고 투표장에 나와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주지사만 찍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연방 상원도 꼭 찍어주셔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